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마을의 단위인 동과 일본식의 맞지의 경계 청계천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4년에 이 한양을 조선왕조의 이 도읍으로 이렇게 정한 이래로 오늘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기능으로까지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은 25개의 행정구로 이렇게 편제가 될 정도로 정말 대단히 규모가 큰 이런 대도시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의 한양이 되겠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지금 보시는 이 노란 띠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양 도성 내만이 당시에는 한양이었었던 것이죠. 자, 1394년 이래로 이것이 20세기에 와서 특히 일제강점기에 와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이 식민도시화에서의 이주로 일본인들이 대거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인구 100만의 도시로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특히 1914년에 오게 되면 이 경성부 내 동과 이 맞지라고 하는 명칭의 구역이 이렇게 공표되기 시작함으로부터 오늘날의 동과 일본식의 맞지가 혼재되게 되는 도시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4년에 요 용산구 지역으로 확대가 됐더니 그 뒤에는 1936년도에 오게 되면 동부와 서부 지역으로 확장을 하게 되고 영등포 지역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었고요. 1944년도에는 이 마포구까지 신설이 되면서 7개 구가 되었던 것이 오늘날 1973년도에 오게 되면 강남 지역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었고, 상계동, 도봉구, 노원구 지역이 또 이 양천구 지역까지 편제가 되면서 오늘의 이 서울특별시가 마련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한양 도성 내에 한양이 한정이 되었을 때는 이 동쪽 지역의 지대가 낮다 보니까 이 각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결국 모여서 동쪽으로 흘러나가게 되면서 개천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이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유명사라기보다는 각 시냇물보다는 규모가 크고 강보다는 규모가 작은 중간 단계를 흔히 우리는 개천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이런 개천이라는 명칭이 오늘날의 청계천으로 바뀌게 된 것은 1914년에 와서의 일이 되겠고요. 그때 오게 되면 맑은 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개천은 원래 그 오늘날의 상수도의 역할과, 즉 우리가 음용이 가능한 깨끗한 물뿐만 아니라 생활 하수라고 하는 이 상수와 하수가 같이 함유되는 것이다 보니까 거주 인구가 늘어날수록 결국 이 물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천에서 청계천으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더 더러워진 물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서울의 공간이 확장되게 되면서 서울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사회적 구분의 경계가 되게 된 것이 바로 청계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남산 기슭의 일본인들의 마을이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주로 이 청계천 남쪽 지역에는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이 많은 곳에서는 이런 맞지가 사용이 되게 되는 거고, 청계천 북쪽 지역에 일본인 수가 적은 동네일수록 이런 동으로 통일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결국 청계천을 경계로 하는 북촌과 남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정적인 기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부가 일본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남촌은 문명화된 공간, 북촌은 낙후된 공간, 비문명의 공간으로 구분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우물, 같은 물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또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이 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골짜기라는 의미로 처음엔 쓰여졌던 것인데, 우리의 한국식 한자의 의미로 동네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같은 물을 먹는 사람들이
하나의 마을을 이루게 됐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 때문에 일찍이 이렇게 마을 단위로서 그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런 동지가 발행이 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훈도방 주자동지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산 기슭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개천이, 이 시내가 주자동천이 되겠고요. 그 주자동천가의 마을이 주자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울과 마을의 형성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고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914년에 오게 되면 이 조선인이 많이 사는 마을, 특별히 뭐 안국동이라든지 삼청동 같은 곳에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일본인들의 비율이 아주 극히 낮았던 것이죠. 거의 99% 조선인이 살았던 마을은 이런 동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지역 단위가 사용이 되게 된 것이고요. 남산 기슭의 오늘날 뭐 회원동, 예장동 이 일대를 보게 되면 거의 90% 가까이가 일본인들만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는 정이라고 하는, 맛지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4년도에 경성부 명세 신지도라고 하는 이 지도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지금 가운데 이렇게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청계천이 되겠죠. 자, 이걸 확대해 보게 되면 이 청계천을 경계로 해서 그 북쪽 지역의 경우는 동이라고 하는 명칭이, 행정명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사동이라고 하는 명칭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돈이 동. 이에 비해서 철저하게 이 청계천 남쪽 지역의 경우는 맛지라는 것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경계선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 청계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번성하는 도시 하는 남촌이 되게 되는 거고요. 몰락하는 한국인들이 동네 하면 북촌이 되게 되는. 그래서 밑에서 보시는 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밑에 쪽은 대단히 양 집들이 다닥다닥 제대로 된 집들이 있는가 하면 그 북쪽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북촌의 하늘은 어둡고 남촌의 하늘은 밝다. 즉 환경 자체가 훨씬 쾌적한 공간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26년도에 이 경성부 내에 배수철관,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도관이죠. 상황을 그린 지도가 되겠는데, 자,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이 가장 구경이 큰 수도관이 되겠고요. 거기서부터 빨간 선을 거쳐서 이 노란 선으로 갈수록 지선이 되게 되는데, 자, 지금 뚝섬 수원지라든지 아니면 노량진 쪽에서 수돗물들이 시내로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는데, 이 지금 수도관로 상황만 보더라도 이 청계천 북쪽 지역에 비해서 남쪽 지역이 훨씬 조밀하게 아주 촘촘하게 수도관로가 놓이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남천 지역이 하나의 문명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수돗물의 공급이 훨씬 더 집중되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결국 수돗물의 공급이 일본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북촌 지역만 하더라도 마을 공동 수도관이 개설이 됐다면 남쪽 지역의 경우는 점차 이것이 가정 내내까지 이렇게 공급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33년도의 경성 정밀 지도를 보게 되면 이때의 청계천 지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경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남쪽 지역은 훨씬 더 문명화된 집중적인 도시 발달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청계천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지역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결국 슬럼화되어서 반자촌과 같은 형태들이 구성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계천을 경계로 해서 일제강점기 때에 나타났던 북촌과 남촌, 마을 동자와 마을 맛지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서 결국 우리의 전통은 낙후된 것으로, 또 일본의 문화는 훨씬 선진적인 거고 문명화된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